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이 잇따라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야간 개장과 미디어 아트, 축제 등 해수욕장마다 차별화된 콘텐츠로 관광객 맞이에 나섰는데요. 동해안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원색의 파라솔이 백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직 이른 피서철이지만 해변에는 모처럼의 여유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3일 속초 해수욕장이 문을 여는 등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가장 아이들이랑 놀기에는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여기로 골라서 왔어요. 바다가 더 매력적이죠. 왜요? 바다가 아이들이 더 보기에 풍경이 맑고 물이 잘 보여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해변 한쪽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시원한 바다를 만끽합니다. The weather is really nice. We were worried it was going to rain, but it's really pleasant. The waves are a little strong, but it's a nice day. Nice day for the beach. 속초 해수욕장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한시적으로 밤 9시까지 야간 해수욕장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국내 최대 규모의 백사장 미디어 아트와 DJ 파티 등 여름 축제가 펼쳐집니다. 강릉도 본격적인 여름 관광 시즌에 막을 올렸습니다. 3일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는 비치비어 축제가 개막해 사흘간 이어집니다. 이처럼 올여름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들은 저마다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앞세워 관광객 유치 경쟁에 나섭니다. 강릉은 축제와 주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속초는 야간 관광 콘텐츠를 강화했습니다. 양양은 서핑과 해양 레저를, 동해는 가족형 휴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해수욕장마다 차별화된 매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해변뿐만 있는 것은 아니라 자연 경관, 산과 호수 다 어우러져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걸 생각하고 작년 한 해 한 860만 명 찾아주셨는데 올 여름에도 우리 자연이 친화적인 여건을 잘 조성한다면은 우리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작년보다 예년보다 좀 더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전국적으로도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강원특별자치도는 올여름 동해안 해수욕장에 전문 안전요원 600여 명을 배치하고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피서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앞세운 강원 동해안이 지난해 피서객 860만 명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지난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추진했던 가로청소 운영체계 개편안을 두고 노사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현재는 공단과 노조, 원주시가 협의체를 꾸려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환경미화원의 안전은 강화하면서도 생활권 청소를 확대하는 다른 도시들의 청소 행정과 비교해 원주의 청소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11월 가로청소 운영체계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한 환경미화원 정원을 충원하지 않고 골목길과 이면도로 일부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는 대신 환경미화원은 대로 중심 청소에 집중하도록 청소 구간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공단은 팽창하는 도시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청소 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정의 결과 진행에 대비 인력이 고정적으로 배치되는 구간의 수가 12개 감소하나 이로써 고정 배치되던 직원은 청소 기동반으로 편입되어 청소 민원에 더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게 될 것이며 하지만 환경미화원 노조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골목길과 생활권 청소가 약화될 수 있다며 반발했고
노사 갈등은 원주시 의회 행정사무조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의회는 청소구간 조정의 적정성과 구간조정위원회 운영, 원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조사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당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임기를 채우지 않고 퇴임했고 현재는 공단과 노조, 원주시가 정기협의체를 운영하며 개편안을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도시들의 청소행정 방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근무 여건은 개선하면서도 생활권 청소는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것이 최근 청소행정의 흐름입니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새벽 작업을 줄이고 주간 작업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서울 은평구와 강북구 등은 골목길과 이면도로 등 생활권 청소를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청소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청소 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이제 좀 더 질 좋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 노동자들에게는 이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또 공단으로서는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부분들이 균형감 있게 좀 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효율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입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기본 서비스인 만큼 공단의 운영 자율성과 별개로 원주시가 시민 중심의 청소행정 방향을 제시하고 책임 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공석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차기 이사장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시민이 체감하는 청소행정을 만들어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난해 기획보도를 통해 춘천 강촌 상권의 침체 상황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강촌리 일대가 국토교통부의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이어 잇따라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지만 오가는 사람 없이 한산한 옛 강촌역 인근 식당거리. 일부 식당과 카페는 수년째 문을 닫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관광 트렌드 변화로 오랜 기간 침체를 겪어온 춘천 강촌리 일원. 최근 국토교통부의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춘천시는 국비 150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정원 중심의 관광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강촌천 일대를 생태정원과 산책로로 조성하고 디지털 아트 정원을 갖춘 광장도 들어섭니다. 오랜 침체를 겪어온 주민들은 개발 소식을 반기고 있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말 그대로 엄청나게 아주 환영을 하고 볼거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을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여기에 최근 강촌이 골목형 상점가로도 지정되면서 상인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시설 현대화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많이 빈상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들이 좀 많이 보시기에 좀 안 이쁜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그거를 다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춘천시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강촌을 다시 머무는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촌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이제 상권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이제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공모사업 선정으로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잡은 강촌. 재생사업이 강촌의 옛 명성을 되찾는 기회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귀가 중이던 10대 여고생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걱정도 클 텐데요. 경찰과 교육당국, 지자체가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학교 앞,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손바닥만한 크기의 기기를 나눠줍니다. LED 전자호루라기입니다. 전자호루라기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즉시 경고음이 발생해 위기사항을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늦은 밤 귀갓길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LED 안전등과 랜턴 기능도 갖췄습니다.
경찰이 사용하는 제품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걸어 다닐 때 후진용 호루라기가 있으면 조금 더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두운 길에 다닐 때는 혹시나 누가 뒤에 따라오나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서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자호루라기는 학생들이 상시 휴대할 수 있도록 가방이나 교복에 탈부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래도 위험하다 보니까 위험할 때 이걸로 소리를 내면은 주변인들도 알 수 있어서 되게 유용할 것 같고. 차 건널 때도 반짝반짝 불빛 때문에 차들도 더 쉽게 보고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춘천경찰서와 춘천시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학생들에게 배부한 전자호루라기는 모두 190개, 700만 원 상당입니다. 이번에 배포한 LED 호루라기도 춘천시가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서 전액 지원했습니다. 학생 스스로가 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본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전자호루라기 보급과 함께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등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춘천시와 강원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호루라기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소형 데이터 센터 기반 인공지능 산업성장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가 보유한 GPU 자원을 활용해 도내 인공지능 기업의 의료, 제조, 안전 분야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는 국비 59억 원 등 총 사업비 98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실증 지원에 나섭니다. 강원도교육청은 3일부터 이틀간 양양 솔비치 호텔에서 고등학교 학생평가 전문가 기본과정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수는 고등학교 교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 12시간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연수는 고등학교 성취평가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릉항 일대에서 홀로 생활하며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남방 큰 돌고래 일명 안모기에 대해 정부가 이달 중 구조 작업에 나섭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안모기의 폐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문가들과 함께 포획 구조를 준비하고 있으며 구조 일정이 확정되면 어선 통제 등 주민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김중남 강릉시장은 청와대와 해양수산부에 안모기의 신속한 구조와 치료를 요청하는 긴급 서한을 보냈습니다. 안모기는 지난해부터 강릉항 인근 해역에 홀로 머물고 있으며 최근 피부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대표 장르 영화 축제인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장르 영화에 주목해온 영화제는 올해 AI 영화 상영을 확대하는 등 영화 산업의 미래를 조명할 예정인데요. 축제는 오는 12일까지 부천 일대에서 이어집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배우 판빙빙과 프랑스의 이자벨 위페르까지 평소 한자리에서 만나기 힘든 세계 영화인들이 레드카펫에 등장했습니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막이 오르자 팬들의 환호가 이어집니다. 판빙빙이 온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미리 한번 와봤어요. 부천 사는데 부천에 이런 행사 한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은 뉴에라 뉴스킨. 중국 원하평 감독의 무협 영화 개막작 표인 풍기대망을 비롯해 50개국 321편의 작품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세계적인 장르 영화 감독들의 신작을 소개하는 시그니처 섹션에서는 작품 19편이 선보이고 아시아 장르 영화 특별전은 올해부터 3년에 걸쳐 공개됩니다. 영화제가 걸어온 30년 발자취는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화제 30주년을 맞아 제작된 메인 조형물 판타스틱 포털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렇게 가져다 대면 특별한 AR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가 가장 주목하는 변화는 AI. 국제경쟁 부문 부천 초이스 AI에서는 AI 영화 15편이 공개됩니다. 또 이준익 감독 등 유명 영화 감독들도 짧은 영상 콘텐츠인 쇼폼 작품을 선보이며 달라진 제작 환경을 반영합니다. AI 이제 기술 발전에 좀 힘입어서 조금 더 영화적 완성도가 높아진 그런 AI 영화들을 많이 이제 선정을 했고, 또한 출품 수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장편이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장편 2편도 AI 영화를 선정을 하면서 조금 더 그 중요성과 부분이 조금 더 커지고 성장됐다고 말씀드립니다. 30년 전 낯설고 실험적인 장르 영화를 내세우며 출발한 비판. 이제는 장르 영화의 축제를 넘어 AI와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까지 품으며 영화의 다음 30년을 그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원주시가 강원형 카이스트인 강원과학기술원 원주 유치를 위해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강원과학기술원 유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넓히고 유치 경쟁에서 정책적 사회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진행됩니다. 설문조사는 오는 30일까지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의 필요성과 원주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유도 명문으로 자리 잡은 정선 사북초등학교가 전국대회 초등부 단체전 정상에 오르며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사북초는 3일 경북 김천시내체육관에서 열린 2016 김천컵 전국유도대회 남자 초등부 단체전 결승에서 대전 천동초등학교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대회에는 사북초는 개인전에서도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 출전한 이민준, 이도윤, 박지유 선수는 대한유도회가 선발한 2016 국가대표 꿈나무 선수에도 이름을 올리며 한국 유도의 미래를 이끌 유망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축산물 위생 취약 시기에 대비해 오는 6일부터 관내 축산물 가공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작업장 위생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횡성군과 축산물 품질평가원 강원지원이 함께 진행하며 식육 판매업소와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소를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준수 여부와 소고기 이력관리 적정성, 등급 및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등입니다. 영월군이 2027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을 재활용한 유기질 비료와 부속 유기질 비료의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유기질 비료와 부속 유기질 비료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춘천시가 식품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그냥드림 사업을 추진합니다. 찾아가는 그냥드림은 마트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 지역에 직접 찾아가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춘천시는 이일 북산면을 찾고 올해 가을까지 동면과 남산면 등 5개 읍면 지역을 순회 방문할 계획입니다. 인제군이 주민 생활 체육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린면에 골프 연습장을 조성합니다. 기린 골프 연습장은 기린면 서리 일원에 연면적 90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집니다. 인제군은 실시 설계 용역을 마쳤으며 2027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